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다. 이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등등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200석을 가져가서 사실상 개헌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하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20석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나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 이제 경합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몇 가지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 다 망했다. 뭐 니 때문에 잘못됐고 나 때문에 잘못됐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개항을 원희룡 대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요. 이게 이제 그 선거구조차도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바뀌고 난 뒤에도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원희룡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이재명을 누르게 된다면 이거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고 민주당을 진짜 혼란의 길로 빠뜨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한 가지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개항을 해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한 표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분들 설득하시고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존재 이거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구심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저런 게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만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냐고.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무슨 뭐 국민들이 20% 가까이가 지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원천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개준수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이준석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일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깽판만 치지 않았더라면 그 깽판으로 인해 가지고 여의도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청년 정치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해봤더니만 이준석이 꼴 날 텐데 그 뭐가 되겠냐? 청년 20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징적이었던 인간이 이준석인데 그 이준석이 저렇게나 망아지같이 행동을 해버리니까 일반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 가지고 기대심을 끊어버린 겁니다. 2030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2030의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그 목소리를 누가 지금 대신 채우고 있는 거예요? 3040이 아니라 4050 세력이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50이 바로 누구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조국.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조국 현상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는 갑자기 또 조국 현상이 불러 나타나는 것이냐? 2030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거를 지금 4050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이만큼이나 심각한 겁니다.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나 깽판을 치고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진짜 자기의 그 욕심을 내려놔 가지고 융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았겠죠. 어느 누가 도대체 그때 당시 이준석을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나 막 발광을 하고 앉아 있는데 맨날 무슨 뭐 개고기가 뭐 어쩌다라는 등 뭐 커피가 어쩌다라는 등 중국집이 어떻다라는 등 비빔밥이 어떻다라는 등 맨날 무슨 뭐 처먹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품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이준석이가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만 양심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이가 융화가 돼가지고 이 선거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겠죠. 이준석의 이런 실체에 대해 가지고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 주자가 바로 준딸, 준파파라고 불리는 김종인 위원장이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고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뭘 맡았어야 되겠습니까? 선대위원장직을 맡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뺐습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도 이미 뭐 지금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사가 가가지고 요리를 할 것인데 재료가 하나같이 다 썩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뭔 재료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뭐 귀신이다, 선거에 귀재다,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지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재료가 썩어 있으니까. 뭐 김종인 본인 스스로도 요리를 뭐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석이 그 선대위원장을 그렇게 이제 할 때도 김종인 같은 경우는 내뺀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금은 일단 그래가지고 이주영과 천하람 두 사람의 투톱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주영 이 사람이 뭐 선거를 뭘 알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뭘 선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천하람 같은 경우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로. 지가 그렇게 순천에 가가지고 무슨 뭐 호남 지역 분들의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뭐 끌어내겠다라고 별생 쇼를 다 하더니만 기자회견 바로 직전 날 그 취소해버리고 비례 지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노리시죠. 김종인 같은 경우 결국에 이제 선대위원장 측에서 그거를 그냥 거부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인터뷰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왜 도대체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개혁신당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준석한테 불리할 법한, 이준석한테 마이너스가 될 법한 얘기를 안 해야지 정상일 것인데 그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그만큼이나 김종인이가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인 게 있다라는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씨름만 해온 이준석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김종인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지금 비판의 수위는 평상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인이 가지고 있던 분노의 정도와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씨름만 이준석이 해왔다. 그래서 공부가 부족하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개혁신당이 내놓았던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었어요? 반도체 벨트를 뭐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준석이는 벨트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고 반도체가 뭐 걔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노인 무임승차 폐지 뭐 이런 거, 이것도 뭐 그때 뭐 폐륜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여성 경찰 소방관 군복무 의무화, 이것도 뭐 젠더 이슈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캐묵은 진짜 지만큼이나 캐캐묵은 정책들을 또 다시 가지고 왔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개혁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이 뭐라고 하냐? 자기도 아쉽대요. 내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가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정책밖에 안 떠오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가 그동안 입씨름만 하다가 당을 급조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종인은 지금 개혁신당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개혁신당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공부가 부족하다. 입씨름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정책밖에 못한 거야. 그리고 나아가서 당을 급조한 거야. 자기가 지금 소속돼 있는 당에 대해 가지고 급조된 당이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기자가 그 김종인을 인터뷰하러 갔었을 때 무슨 책이 한 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극화 해법 뭐 이런 식의 책이 놓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뭔가 기자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어 가지고 개혁신당이 다음으로 내놓을 정책 같은 게 뭔가 이 양극화와 관련된 것일까 싶어 가지고 물어봤더니만 이제 뭐라고 하냐? 질문이 이랬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양극화 해법, 이게 개혁신당이 새로 내놓을 정책에 포함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김종인이 뭐라고 하냐? 당에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가면 가르쳐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개혁신당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는 너랑 내가 왼수다 이렇게 지금 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개혁신당의 고문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가면은 가르쳐 줄 수도 없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김종인이 사실상 개혁신당 내부 세력에 대해 가지고 그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고문인데. 그래도 김종인이가 고문으로 있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 이런 얘기가 오가야 되는 것인데 김종인 본인 입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다. 나한테 뭐 물어보면 가르쳐 주겠지만 물어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이미 김종인이가 팽당했고 김종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준석을 팽했다. 개혁신당과는 완전히 팽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종인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찍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라이언인 것인지 아니면 라이언 일병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적군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 끼친 이 악행과 악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준석이가 중심이 돼서 2030의 목소리를 사실 대변하는 것도 아니었고 2030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이준석이가 2030의 상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징이었던 이준석이가 이 모양 이 꼬러지가 되다 보니까 2030도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 틈을 누가 짚고 나오고 있는 거에 지금 조국이 짚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